네, 5살짜리 아들을 한 명 키우는 주부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런 사연인데요. 글쓴이는 일단 주말마다 시댁에 가는 며느리였다고 합니다. 아하. 시부모님이 일단 손자를 워낙 예뻐라 하시기도 하고 또 네. 거리가 워낙 이 두 집이 가까웠대요. 네. 그런데 주말에 가면 보통 남편이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시기 때문에 간 김에 시댁에서 잠을 자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그렇게 잘 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잠을 잘 때 안방에서는 시부모님이 주무시고 시동생과 남편이 거실에서 잠을 잤대요. 그리고 며느리, 글을 쓴 그 본인과 아들이 작은 방에서 잠을 잤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난달에 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하. 이 5살짜리 아들이 할머니랑 놀다가 안방에서 잠이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글쓴이가 작은 방에서 혼자 잠을 잤는데 자다가 추워서 잠에서 깼다는 거예요. 그러고서서 보일러를 봤더니 보일러가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하, 아니 멀쩡하던 보일러가 갑자기 그날 고장 난 걸까요? 고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허. 다만 지피는 구석이 하나 있긴 한데요. 잔잔 뭘까요? 네, 이 시어머니가 원래 밤에 이게 새벽에도 깨셔서 이렇게 집안을 딱 한번 이렇게 정돈을 하신다는 겁니다. 네. 정리를. 그래서 이걸 이 며느리, 이 글을 올린 분만 본 게 아니라 남편도 봤기 때문에 네. 이거 화장실을 가다가도 새벽에 마주치고 해서 우리 엄마는 이렇게 깨서 돌아다니신다. 이거는 다들 가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 처음에 글쓴이도 설마 하고 그냥 넘어갔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시댁에서 다시 한번 잠을 자게 됐습니다. 야. 그런데요, 이 아들이 나 이번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잘래? 라고 하면서 안방으로 건너가서 잠을 자게 된 거죠. 네.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이 글쓴이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방에 홀로 남아서 핸드폰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고 네. 합니다. 핸드폰을 보다가 시간이 벌써 새벽 2시 반을 향해서 가게 됐습니다. 하하. 새벽인 거죠. 네. 근데 이 시간에 시어머니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오, 네. 여성이요, 핸드폰을 급하게 끄고 잠을 자는 척 했다고 합니다. 일단 진짜 며느리가 자는 줄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슬쩍 문을 엽니다. 아이고. 그리고 손을 쓱 넣어가지고 뭔가를 조절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보일러가 또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렇습니다. 이 시어머니 혹시 그렇다면 금검절약이 몸에 배서 이런 분일까? 이 며느리가 다음 주에 또 실험을 해봅니다. 와. 그렇다면 네. 이번에는 나 혼자 잠들지 않으리라. 내가 내 아이와 한번 같이 자보겠다. 라고 해서 그날 밤을 그 아이를 꼭 껴안고 자니까 그날 그 방에는 보일러가 꺼지지 않았어요. 야, 이거 최재문 교수님. 예.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뭔가 있는 겁니까? 시어머니한테. 정황상 보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일부러 껐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거는 결국 이러면요.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에 말씀을 드리면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는 가족이 아닌 거예요. 아이고. 그렇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다른 손자까지는 가족인 거죠. 아들, 아이고. 손자는 가족인데 며느리는 가족 밖에 있는 거죠. 내가 아이고. 며느리를 위해서 조그만 돈, 보일러 트는 돈도 아깝다라는 아이고. 생각이 드는 거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글쓴이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아하. 그런데 남편의 반응, 그럴 리 없어. 엄한 사람 잡지 마. 이렇습니다. 사실 아내가 아예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어떤 사정인지 몰라도 남편이 사실관계 정도는 확인을 해줘야 하는데 남편이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아내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면 꼭 남편들은 드라마 같은 데서 합니다.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왜 이런 데서만 합니다. 남편들은 결혼만 하면 효심이 정말 커지고 엄마에 대한 네. 신뢰도가 굉장히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엄마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 아하. 그런 거 할 사람 아니야라고 딱 잘라 말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이걸 중재해주지 않으면 누가 이 사안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야, 이 상황 남의 편을 들어서 진짜 남편인가요? 그런데 이 아내분의 최종 고민은 뭘까요? 최정하 기자님. 일단 추위보다 마음이 상한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하. 글쓴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며느리가 따뜻하게 자는 게 그렇게 싫으신 걸까요? 별거 아닌 걸로 너무 서운하네요. 하하. 라고 글을 썼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혹시 가실 때마다 며느리가 그 약간 봉투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하. 용돈을 네. 보일러 비용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머니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네. 이거 보일러 비용 쓰세요라고 네. 드리고 아. 그리고 남편이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며느리가 직접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간접적으로 어머니한테 의사를 전달하는 거고 남편이 한번 진짜 물어보는 거 엄마 그랬냐고 그랬으면
엄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정말 용돈 준비해서 그 돈이 보일러 쓰시는데 쓰시라고 그렇게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인터넷 커뮤니티에 젊은 아내가 쓴 고민 사연입니다. 네. 미혼인 손희 신우가 있는데요. 이 미혼인 손희 신우가 이 글쓴이의 집 근처에 직장을 잡은 거예요. 아하. 근데 어느 날 시모와 신우가 우리가 마땅한 집을 못 구했다 이렇게 사정사정을 하면서 너네 집에 한 달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딱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달을 살게 됐는데 네. 이 신우가 집에 오는 날 네. 어마어마한 짐을 가지고요. 개 2마리를 데리고 대박 사건. 사실 이 글쓴이 집에는 어린 아기가 있어요. 아우 세상에. 그러니까 더 이 개가 좀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우이한테 우리 집에 어린 아기도 있고 그리고 나는 개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 개 2마리는 좀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네. 사실 글쓴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부탁이죠. 그렇죠. 근데 신우이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정색하는 표정이 너무 짜증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아까 어쨌건 한 달만 살겠다고 네. 했잖아요. 한 달 살다가 나갔으면 아마 이렇게 사연 안 올리셨겠죠. 허허. 이제 한 달을 살고 거기서 나가야 되는데 네. 나가지 않으니까 어허. 이제 남편이 나섰습니다. 어. 혹시 저기 나갈 집 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마땅한 집이 없네. 세상에. 이러면서 이 집에 눌러 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우가 출근을 하고 나잖아요. 출근을 하고 나면 방 안에 있는 개들이 방 문을 막 긁어대고 아이고. 짖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는 어린 애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소리 때문에 애가 깨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어린 애기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아이가 깨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애가 안 깨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조심 하는데.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스트레스가 너무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글쓴이가 몸이 좀 아파서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네. 문을 여는 순간 네. 개가 확 튀어나오면서 아이고. 집이 온통 바닥에 개털 방석에 아이고. 개털이 막 휘날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화가 나서 글쓴이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미친 듯이 울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내가 저렇게 속상해서 펑펑 울면 남편의 속도 이만저만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남편도 당연히 속상하겠죠. 그래서 이 남편 그 즉시 가족들을 전부 다 호출합니다. 야, 네. 그런데 심지어 이때 이 시 부모님 중에서요. 시 아버지와 시 어머니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의 스트레스가 너무 극에 달하자 네. 다 호출해서 다 모이게 되었는데 아하, 네. 시 아버지는 자기 딸 그 신우를 혼내기 바빴어요. 네가 지금 오빠 집에 얹혀 살면서 이러면 안 된다. 아하. 근데 반대로 시어머니는 네. 오히려 자기 딸을 감싸면서 네. 며느리 탓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손아래 며느리가 이런 일로 가족들을 다 부르냐 버릇 없다. 적반하장으로 나온 거죠. 아하. 결국 남편은 이 신우이에게 바로 짐 빼서 나가라고 야. 호통을 쳤습니다만 네. 이 신우이가 당장 어딜 가라고 조금만 기다려. 오히려 이렇게 또 버럭 소리를 질렀다고 하네요. 세상에 오빠가 참다 못해 당장 짐 빼서 나가. 어디 나가 못 나가 어떻게 나가 막 이렇게 따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려 5달을 더 버텼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한 달 살겠다고 했는데 큰 짐이랑 개 2마리일 때부터 이제 좀 조짐이 좋지 않았죠. 5개월을 버틴 거예요. 근데 사람이 5개월 버틸 수 있죠. 마땅한 집이 없으면. 근데 그러면 좀 미안한 마음에 봉투라도 내보냈느냐. 전혀 이런 아이고. 한장 보태지를 않은 거예요. 네. 사실은 이 그냥 살고 있는 애 5개월도 그런데 이 개 때문에 벽지 다 뜯어졌죠. 세상에. 방문 망가졌죠.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 글쓴이가 네. 신우에게 공과금 좀 보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그랬더니 신우가 못 들은 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글쓴이가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신우가 하루는 화장실을 씻고 있는데 보일러를 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갑자기 샤워하다 얼마나 추웠겠어. 깜짝 놀랐잖아요. 아이고 네. 버럭 씩씩거리면서 나와가지고 네. 막 서로 다투다가 결국 다툼 끝에 짐을 빼서 신우이가 나가버렸습니다. 아하. 이렇게 짐을 빼서 나가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즉각 집으로 아이고. 들이닥쳤습니다. 예, 네가 내 딸 쫓아냈니? 아이고. 우리 아들 집에서 네가 뭔데 우리 딸을 쫓아내니? 세상에. 주제 파악 좀 해라. 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집에는 애초부터 아이가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짐도 이렇게 시체말로 바리바리 싸우고 개 2마리를 데려오고 그나마 앞서 우리 장혜찬 평론가님 말씀처럼 남편분이 이번엔 남의 편이 아니라 진짜 아내 편을 들어줘서 그나마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이 남편까지 너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 그러니까요. 너 내 누나한테 왜 그래? 허허.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그 정도 되면 이건 이혼 사유도 충분히 해당할 수 그래요? 있을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혼 사유 생각하면 자꾸 이 바람 핀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장인어른 장모님 혹은 시부모 시엄마가 이렇게 뭔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요. 네. 남편이 여기서 지금처럼 이렇게 중대 역할을 하고 아내의 편을 들어주고 정리를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원사이드하게 가게 되면 와이프 살기 힘들죠. 이 정도라면 남편에게도 귀책 사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나마 이 사연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나마 남편이 중심을 딱 잡고 이제 뭐 일단 본인의 누나, 엄마에게 얘기를 하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사연을 올리시고 버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남편분은 정말 든든한 기둥이 버팀목이 돼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분요. 자기 딸, 당신 딸이 그렇게 귀하다고 이렇게 역성들다가는요. 오히려 남한테 의존하는 습관 못 버리는 철딱선이 없는 사람으로 더 키울 수밖에 없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